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중국인데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무려 88%가 반중 및 협중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의 강압적 외교 행태와 인권 탄압, 주변국에 대한 노골적 위협 등이 그 원인이죠. 중화 사상으로 똘똘 뭉친 중국은 주변국을 넘어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고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꼽히는데요. 욕하거나 말거나 자신들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기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런 중국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중국은 하늘이 내린 충격적인 예언을 함구하며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기에 중국인들이 필사적으로 외면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에 대한 불길한 예언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불안한 미래 예언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2년 6월 구이저 우성 핑탕현의 장부어구에서 중국 공산당망으로 보이는 글자가 새겨진 암석이 발견되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돌을 신기하게 생각한 핑탕현 정부는 구이저 우성 지질학자를 불러 2003년 8월 중순부터 이 돌을 연구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이 바위는 500년 전 계곡 절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대편 면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탕핑현 위원회와 현 정부는 이 바위를 더욱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전국정협위원 중국과학원 지질학부 부주석, 중국과학원 원사, 유명한 지질학자인 유바오진 중국지질대학 교수, 국가지질평가위원회 유명 고생물학자 리펑린 등 1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2003년 12월에 한데 모여 이 바위를 조사했죠. 당시 조사단에는 인민일보 CCTV, 광명일보 과학기술일보, 중국 국제TV 방송 등 20여 개 언론사 기자가 동행했으며 100여 개가 넘는 언론사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조사단에 따르면 이 바위가 약 2억 7천만 년 전인 페름기에 형성된 암석이라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암석으로 새겨진 글자에서 인위적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선명한 한자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일까요? 조사단이 지방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바위는 지질작용으로 형성된 천연석으로 바위의 글자 흔적 주위에는 인공적인 조각, 조소, 부착, 충전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 짓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증명인 것인데요. 마지막 글자인 망만 없었더라면 이 바위는 공공연한 중국의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망은 하필이면 망할 망자였기 때문인데요. 이 말대로라면 중국 공산당이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때문에 이 바위에 대해 보도한 언론사 중 어느 한 곳에서도 망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망자만 쏙 빼고 바위에 중국 공산당이라는 5글자만 강조해서 이 바위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이 바위는 장자석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그 뜻은 글자를 감춘 돌이라고 합니다. 몇 년 뒤 하얼빈일보에서도 천하제일기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바위를 소개했지만 역시나 망자는 쏙 빼고 중국 공산당 5개 글자만 언급했습니다. 당시의 해외 중국 평론가들은 공산당의 폭정으로 중국의 산과 강물이 신음하고 인심이 악마처럼 변했으며 심지어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돌까지 중국 공산당이 망할 것을 외치고 있다며 당국의 공산당 찬양 보도를 비난했죠.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등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이 기암괴석을 관람했지만 돌에 새겨진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죠. 당시 국가부주석을 지냈던 정칭웅도 이 돌을 보기 위해 2차례 핑탕현을 방문했지만 역시나 그 누구도 망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장자석에 쓰인 중국 공산당망에 대해 알고 있고 망에 대한 이야기는 쉬쉬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그저 공산당이 망할 거라는 뜻이고 중국이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중국을 통치해온 중국 공산당이 망하게 된다면 중국에 엄청난 변화가 일게 될 텐데요. 장자석 이야기는 분명 흥미롭지만 이것 하나만으로 공산당이 필히 망할 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한 내용을 공유하는 예언이 또 있는데요. 이번에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당시 중국의 지도자는 덩샤오핑이었는데요. 중국 쓰촨성에는 현인이라고 여겨지던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현인이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덩샤오핑의 통치 이후
중국의 중앙집권당이 맞이하게 될 미래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었죠. 현인은 단 4글자만을 말했는데요. 바로 장의시우였습니다. 이것은 글로 남겨지지 않았고 고전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중국어의 특성상 같은 발음이라도 다른 뜻을 가진 여러 글자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장의시우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1990년이 되었고 덩샤오핑에 이어 장쩌민이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장의시우의 뜻을 유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의시우 중에서 첫 번째 글자인 장은 장쩌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추측은 장쩌민 다음으로 후진타오가 중국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2013년에 후진타오의 뒤를 이어 시진핑이 주석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역임하고 있는데요. 예언의 장후 시까지 정확히 들어맞은 것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우는 무엇일까요? 우씨 성을 가진 지도자가 시진핑 다음에 오게 된다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중국어 발음에서 우는 없다는 의미를 가진 없을무로도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언에 대해 시진핑 이후에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아주 오래된 예언서인 철판도에도 이와 상통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철판도는 중국 민간에서 비밀스럽게 전해지던 책인데요. 이 철판도는 중국 왕조의 운명을 담고 있는 예언서로도 통했습니다. 철판도라는 이름은 책에서 말하는 예언들이 마치 철판에 박힌 못과 같다는 뜻에서 붙여진 것인데요. 그만큼 아주 정확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무조건 현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책을 살펴보면 각 장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림 아래에 짧은 글이 달려 있다고 하는데요. 각각의 그림과 글귀는 하늘의 비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철판도의 마지막 그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봉우리가 높은 산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 산 사이의 협곡에 4마리의 검은 새가 보입니다. 이 검은 새들이 줄을 지어 일직선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산을 자세히 보면 또 다른 한 마리의 새가 보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새만 흰색이죠. 그림에는 총 5마리의 새가 그려져 있는데 초점은 흰새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새가 꼭 피를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데요.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 나온 5마리의 새가 중국 공산당의 역대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그림을 보면 4마리의 검은 새는 무탈이 잘 날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5번째 하얀 새는 벽에 부딪혀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하얀 깃털을 가진 새가 이 산의 측면에서 죽는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여기 써진 글자 중에서 첫 번째 글자는 하얀색을 나타내는 흰 백자입니다. 두 번째 글자는 새의 깃털을 나타내는 기도자죠. 당연히 하얀 깃털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글자가 합쳐지면 새로운 한자가 나오는데 바로 이 킬 숫자입니다. 중국어로는 시라고 있죠. 이것은 시진핑의 성에 쓰이는 한자이기도 합니다. 즉, 그림 속 5번째 새는 중국의 5번째이자 현재의 주석인 시진핑을 뜻한다는 겁니다. 앞선 4마리의 검은 새들은 무사히 날아갔지만 흰새인 시진핑이 집권하는 공산당은 처참히 무너질 거라는 예언이라는 것인데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도 있지만 중국의 현재 상황을 보면 헛소리라며 마냥 웃어넘길 수만도 없습니다.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중국에서는 자유가 점점 더 억압받고 있습니다. 신장 자치구 지역의 인권단체는 지난 몇 년간 무슬림 위구르인 100만 명 이상이 당국의 재교육 캠프에 구금되었다고 주장하죠. 시진핑 치하에서 홍콩에 대한 통제도 더욱 심해졌고요. 2020년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홍콩 내 민주화 시위의 숨통을 끊어버렸죠. 21세기 들어 세계가 인권 존중을 우선하게 된 만큼 중국 당국의 이 같은 비인간적인 행보를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국을 늘 견제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중국에서 드물게 시진핑에 반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었죠.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 이어 경제 중심인 상하이에서도 시진핑의 사면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던 것입니다. 상하이 샹양 베이루에서 젊은 여성 2명이 중국어를 원치 않는다, 원한다라는 문구를 반복해 쓴 현수막을 들고 차도를 걷는 영상이 트위터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화제를 모았죠.
두 차례의 시위 이후 CCTV가 없는 화장실이나 외진 곳 등에 스프레이로 시 주석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는 몰래 시위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와 정부 당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시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고 매우 드문 일이기에 이 현상이 매우 놀라운데요. 중국의 현 주소는 어디이며 종국에는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